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기획하라라는 책입니다. 피터 홀린스 지음, 김연소 옮김, 카시오페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과 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지속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쁘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 자체를 외부적 효력으로 본다기보다는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운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운을 전적으로 외부적 요소라고 보며 인간의 운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행운과 불운 사이를 제멋대로 오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은 언제라도 달아나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자신이 운을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운이 늘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을 무작위적이고 영향력 없는 것으로 본다면요. 자연히 노력은 해서 뭐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적이고 운에 체념적인 태도는요. 애초에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볼 그런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식당을 개업한다면요. 운을 일시적인 관념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의 확률에 주목하며 되지도 않을 걸 뭐하러 해? 식당 열어봐야 어차피 망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을 보는 관점이 지속적인 사람은요. 성공할 확률은 40%밖에 안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은 편이니까 그 운 좋은 40%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운을 지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을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통제력 부재의 느낌에 따라 학습된 절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체중 감량을 원하는데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먹는 어떤 것도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낀다면요. 굳이 시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의 핵심은요. 자신이 성취하거나 이루길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성취를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요. 자기 목표와 바람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을 반복합니다. 즉,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다짐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시각화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긍정적 에너지를 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돼서 큰 집을 장만할 거야 라고 10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자신감 그리고 운이 내 편이라는 느낌을 끌어올리고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지극히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의 일반적인 목적은요, 목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행운을 좀 더 누리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행위는요, 우리가 준비성을 더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의식을 더 깨우고 다른 때 같았으면 주저했을지도 모를 상황에도 과감하게 뛰어들게 해줍니다. 시각화를 통해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다짐은요,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면요, 뇌는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요. 일터나 학교에서 심각한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긍정적인 자기 다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다짐을 통한 자기 가치 확인이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제 실력 발휘를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지는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능력의 개선만큼이나 무척 중요합니다. 시각화와 자기 다짐의 방법이 행운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반과 배경은 분명히 조성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내가 운이 좋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행동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모든 바람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공상하기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시각화는요, 실제로 우리를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꿈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부르는 행동이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운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훨씬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요, 당연히 여러 곳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들여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잘 쌓아서 실질적으로 그 꿈의 직장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각화와 다짐은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긍정적인 성과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다면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매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우리에게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내적 믿음을 구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아무 효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고 또 바란들 행운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독 운이 따르는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편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느긋함과 여유도 행운에 도움이 됩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종 기회를 잃고 맙니다. 따라서 운에 관해서만큼은 여유와 경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도움이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작위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가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은요, 각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유 있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회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삶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요, 무작위적인 일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즉,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과 더불어 낙관주의도 행운을 부르는 요소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늘 삶의 밝은 면을 보고 좋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낙관주의자 경향이 강한데요. 그들은 늘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낙관주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겸손의 미덕을 키우는 건 역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더 열린 태도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요,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려면 단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야 하는데요. 기회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지 않으면요. 결코 품 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관점은 본인의 운이 좋다고 느낄지 나쁘다고 느낄지를 결정합니다. 낙관주의, 끈기, 탄력은요, 행운과 불운을 구별짓는 중대한 특징입니다. 삶을 대하는 느긋하고 열린 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증 마크와도 같은 특징입니다. 행운을 설계하는 13가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이 존재함을 인식하되 모든 것이 운 때문만은 아님을 기억하라. 2. 많은 일이 바삐 돌아가는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3.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것을 감수하라. 4.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다. 5.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6. 성공으로 가는 길은 쭉 뻗은 직선대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7.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기대는 것도 필요하다. 8. 행운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9. 무언가를 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10. 교훈이 아닌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 11.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12. 기꺼이 바쁘게 살아가라. 13. 운명의 파트너를 찾으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행운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아낌없이 들려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행운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